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과의 싸움이 뜻밖의 쉬울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면초가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초가란 그 항우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항우는 초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사방에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적군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사면초가란 것은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반국가 세력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문재인 때,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청년들이 문재인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반국가 세력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10월 3일 얼마 전 얘기지만은 연휴였지만은 이들은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나오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왔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들이 차이나 아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전남대 정문 앞에 유교 남침과 북독재자를 찬양하는 정일성을 기리는가라는 이런 구호가 걸렸죠. 정일성은 누구냐면은 중공군 군가를 맡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교 때 싸운 중공군의 군가를 만들어준 자가 정일성입니다. 근데 광주는 5.18이었는데 갑자기 왜 중공군 군가를 만든 정일성을 찬양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광주 사람들 5.18 잘하면서 갑자기 중공군을 중공군 군가를 만든 사람을 갖다 기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명심하고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는 또 뭐죠? 5.18 때 우리 계엄군들이 쫓겨가서 그 당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대에 쫓겨가서 전남대에서 겨우 버티다가 또다시 도망을 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전남대입니다. 또 광주 성종역 앞에도 이렇게 정유성을 반대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었죠. 또 공자 없는 공자학원, 그래서 결국은 중국 신종파를 만드는 공자학원을 빨리 없애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광주지방법원 앞에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 전라도 애국 고등학생들은 빨갱이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 이렇게 전라도에 애국 고등학생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전라도민들이 특히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전라도 교회에 갔었는데 광주 5.18 정신을 가지고 설교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신교육, 정치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정말 이거 회개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문영대가 주심이었죠. 문영대 자신이 뭐 좌파 중에서 좌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공개 재판을 하는 동안에 국민들은 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음을 국민 모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또 계엄이 내란이라고 어거지를 씌워서 이런 계엄에 대해서 좀 재판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기현 판사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좋은 판결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또 계엄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언론들은 미친 트럼프, 곧 계엄을 발동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했죠.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자하고 또 우리 강선영, 우리 투스타였던 그 장군 두 분이 서로 계엄이 내려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전을 했죠. 김병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김병주였습니다. 김병주는 내란이라고 그러고 우리 강선영 장군님은 아니다라고 해서 설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SNS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었죠. 트럼프도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미국 민주당은 반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머저리 좌파들만이 윤 대통령이 반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인데 누구에 대해서 반란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 밀매에 관련되어 있고 이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주로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죠. 이는 뭐 아주 그냥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국민을 유기하고 장기비를 빼가고 밀매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장기 적출은 중공에서만 이러는 줄 알았죠. 중공에서 정말 그 공산당 간부들이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 트랜스플란트, 장기 이식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 주머니에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 또 8인궁 수련자들을 주로 했고 또 신장에서도 사람들을 막 죽여서 장기를 적출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승절날 시진핑과 푸틴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불로장생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을 전 세계에 아주 그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사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힌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김정은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끔찍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그런 걸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탐정이신데 정말 이런 우리 유괴, 납치, 그 다음에 장기 밀매가 벌어지는 것,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먼저 이분은 임병수 탐정이시고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본고지를 두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 우리 나 거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중국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이용해서 지령을 내려서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그러니 납치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10년쯤 전에 그 한국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조선족들이었죠. 조선족들이 근데 그 환자들이 그 입에서 나온 침이라든가 또 피, 또 어떤 살점 같은 거를 중국에 넘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를 갖다가 중국인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자료를 갖다가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어떤 특정인을 납치할 때 뭐 그 사람들의 그 DNA도 확실히 알거나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납치돼서 사망을 했죠. 근데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잡힌 범인들 보니까 다 리우, 주, 리라는 그 성을 가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도 납치당할 뻔했는데 중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밑줄에 보면 캄보디아에서 또 사망을 했는데 아마 같은 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사관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 했고 구원해달라고 해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 정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들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실종이 됐는데 이 한국인이 사용하던 여권을 중국인이 가지고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적발이 돼서 이 수사관들이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중국에 함부로 여행 갔다가 죽음고 여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는 이것이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인신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좀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 때문이라고 좀 그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런 데에서 방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중국 사람 보고 우리나라 사람 납치하고 그다음에 적출하고 밀매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중국인을 오히려 100만 명이나 몰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700만 명을 들여오게 하겠다는데 말이지 그렇지 700만 명이 많이 넘어서 1400만인을 들여온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하루 빨리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를 하는 그런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2,800명이 들었을 때 맘카페가 이제 깨어나서 자기 자식들 걱정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재명이 지지했던 층들이 점점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몰려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어, 어, 우리 김민수 이분이 대변인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들이 중에 범법자들도 있고 또 중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로 북한의 특수요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원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고 걸러야지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 많이 와봤죠. 뭐죠? 자기 자식 길거리에 똥을 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대만에서도 중국 사람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특히 제주도에 와가지고 아주 제주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봉우리에 산다는 사람들이 특기가 식당 안에서 담배 피기, 침 뱉기, 그리고 그것이 제자니까 화장실 변기 깨기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인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대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큰 봉우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좌빨들은 그래서 그 좌빨들을 가지고 더러운 괴물이 대갈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덕을 이런 때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지존들이 좌빨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좌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죠. 하다가는 오히려 그 지존을 짓밟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마음껏 좌빨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괴물이 대갈통.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해서 우리 좌빨들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가락질 오해를 받아도 국민을 위해 뭐든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국가 전산망이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한 것이 여러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보자원관리원, 여기에 좀 서버가 불이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복구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백업을 안 했다는 건데요. 제가 컴퓨터 네트워킹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컴퓨터 네트워킹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서버에 백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서버를 꼭 백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가 백업이 안 됐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화제가 됐으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신원을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병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전염병이 생기면 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또 국가전사망 사태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얘기를 했죠. 어떠한 단점이 있는 것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냉장고 무슨 이런 걸 찍으러 했다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7시간 뭐 했냐고 난리치더니 정말 이런 예능 이런 걸 찍었다는 거 이거 정말 탄핵감 아닙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말 이재명을 탄핵을 어떻게까지 시켜야지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능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좌파들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행동하고 자기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위에서 시킨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그런 게 없죠. 각자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지금 이재명을 쫓아내려면 뭉쳐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을 당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언젠가 20일인가 지난 데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뒤늦게나 간다는 거 이거 자체도 정말 우파들은 백렬히 물고 늘어져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전산망 담당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수사할 대상도 아니었는데 왜 자살합니까? 이것도 저는 너무나 수상하고요. 뭔가를 또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근데요, 하나 놀라운 일이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서버 화재로 정보 시스템을 중국 클라우드에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6월 탄핵 이후에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는 진공에 넘기기 위해서 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피해로 정보 시스템을 중국 클라우드 업체로 이전한다. 6월 탄핵 이후 입찰한다. 이미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고요. 우리 모든 정보 자원이 중국이 마음껏 들여다보는 그리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있죠. 식품 원산지 인증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나이가 많아서인지 한국 음식이 너무 좋고 또 한국산 음식이라면은 저도 안심하고 먹습니다.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사서 먹는데 이제 중국산이 한국산을 둔갑해서 만약에 미국에 팔린다면은 저는 한국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 꺼림직해졌고 정말 이걸 먹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아마 전라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라도가 아무래도 농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전라도에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시위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속 터지는 일입니다. 정말 전라도 분들 이제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라도 산업들, 전라도에서 만든 모든 식품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농업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 무너지면은 이제 농지를 중국인들이 싼 값에 사들이겠죠. 거기까지 중국인들이 좀 계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 표기를 꼭 해야지만이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먹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마음 카페도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자식들 때문에 이재명에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점점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가 K푸드,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K푸드라고 합니다. 그 K푸드를 홍보하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팔고 한국의 모든 돈을 중국에 넘기려는 거. 이것이 이재명의 그 뜻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낄낄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또 문제가 뭡니까? 이재명 취임 100일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폭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우리 저기 한미 관세 협상 3,500불 선불로 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뭐 반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재명 적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결국 3,500불을 이재명은 어디로 넘기겠습니까? 중국에 넘기려고 지금 안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재명을 쫓아내고요. 3,500불 억 달러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한 4,200불, 4,000불 정도, 3,000불 정도의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는데 3,500불을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IMF를 겪으면은 미국에서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밑에 있는 그 상무장관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 블랙락인가 하는 그 투자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블랙락은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 기업입니다. 투자 기업이죠. 그 부동산, 증권 뭐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상무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게 3,500달러, 특히 상무장관이 중요해 추정했는데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유튜버들이 3,500달러 그냥 주고 지금 그 관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차라리 내더라도 3,500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가 컴퓨터 칩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미국도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죠? 우리 조선 사업 100조인데 이제 트럼프가 일본에 넘기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가 더 군함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사 잡지에 한국의 군함이 전 세계 미국 군함보다 좋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재명 때문에 미국 군함의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까봐 지금 결국은 일본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재명은 쫓아내지만이 우리가 미국 트럼프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또 이런 100조 달러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화 가치가 대폭락하고 있죠. 지금 LA 공항에서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원화를 살 때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 2,100원까지 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하루에 1,400억이나 되는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면 좌파들은 극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이 하는 건 뭡니까? 돈 빼먹는 것이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죠. 그 우파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보수골통이라고 부르는 것도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북한이 말하기를 더러운 개구리 대가통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거제시장이 어떤 일을 했죠? 1년에 100억씩 1,000억을 내라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자기가 거제시장 된 것이 정말로 제대로 한 건지 부정선거를 한 건 혹시 아닌지 우리도 알아봐야 되지만 아니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제시장이 되었으면은 이 두 기업을 오히려 키울 생각 안 하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돈 풀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평생 거제시장 해먹겠다는 거죠. 남의 돈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김현지 아들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왼쪽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의 어린 시절이고 오른쪽이 김현지가 낳은 이재명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판박이랍니다. 근데 이 김현지가 누굽니까? 김정일의 첩이 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김현지가 뭘 했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여자입니다. 예.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김정일의 사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점령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말 억울하게 방송위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쫓아내고는 그런 것도 모자라서 수갑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그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은 그 당시에 와가지고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찍으려 했지만은 이렇게 당당하게 수갑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기자들도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결국은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 여걸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또 뭡니까? 검찰청을 해체했죠. 정보 조직 개편안이라는 참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검찰청을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검사 120명이 결국은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 반란이라는 그 재판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재판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임은정 아주 예쁘게 생긴 이 검사 잘 아시죠? 아주 어떻게 해서도 좌파로 남아서 어떻게 해서도 정말 다른 검사들까지 해쳐가면서 좌파를 힘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검찰력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죠? 자기 목을 자기가 쳤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 홍준표 뭐였죠? 마지막에 아주 그 좌빨 정부에 붙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배신적인 일을 했지만 자기가 검찰청에 있어서 거기서 성공을 했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지금 뭐죠? 참 애석하겠죠. 자기 마음도 많이 쓰일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보수 정권을 철저히 지켜야 될까가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로 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판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에서 판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좀 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영배 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고 정말 수장이었죠. 근데 뒤늦게 후회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참 많이 후회할 겁니다. 지금 자기 직장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린 겁니다. 다 폐기 처분되고 있는 거죠. 저 조의대도 뭐죠? 폐기 처분되니까 지금 작심하고 발언을 하는 게 뭐냐면은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 그 말이 그렇죠. 실은 뭡니까? 내 밥그릇 챙겨줘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법을 공평하게 적용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고 자기는 그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잘 마쳤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밥줄에 떨어져 날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겠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심정이 어떤지를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조이다가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더 큰 사고를 쳤습니다.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결국은 자기가 완전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의 협조라고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적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조이다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국민들 뜻이 뭐였죠? 좌파건 우파건 국민 64%가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들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런데 천심다워야 천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리꾼이란 저 영화를 봤는데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 대리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대리꾼의 임금을 상징하는 깃발에 두 마리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깃발에 한 마리 용은 왕을 상징하고요. 다른 용은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왕들이 깃발에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뜻한 것은 임금 자신의 그 용과 백성을 뜻하는 용이 같이 그려져 있는 것. 결국 백성을 위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폭등하죠. 모든 것이 다 중국에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넘어가고, 임야도 넘어가고, 농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납치돼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갔더니 결국 생지옥을 겪고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뭘 하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라고는 한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아직도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갤럽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국 여자가 모든 것을 이재명 지지율이 아직도 높다는 거짓 여론조사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길거리 민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구석이 엄청나게 더 많죠. 이재명 구석을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아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정권주였으니까 너희들 떠들어봤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강해지는 듯 하지만은 반 이재명 세력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들어섰고 전라도가 변화가 있고 검찰 사법부가 폐지되고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섰고 결국은 영국 인민재판 같은 것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변호사도 결국은 폐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결국은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시위대를 막으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경찰과 군대도 폐지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점령한다면 왜 한국 사람 경찰과 한국 사람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찰과 군대도 폐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맘카페도 돌아섰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지 뭐냐면요. 우리가 시위할 때 배치된 경찰들이 한국 경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찍고 그들의 관동 성명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정말 한국 경찰이 아닌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국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와서 유사시에 이들이 우리 시위대를 공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 사태라든가 이 동남아시아의 사태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시위에 참여를 하고요. 그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또 젊은이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돼서 어디에서 시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들도 이제 좀 있으면 폐기 처분되길 것이기 때문에요. 시위 때 경찰에 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변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위하는 사람들도 더 용기를 얻겠죠. 그리고 또 시위할 때마다 경찰과 군인들이 폐지된다는 선언을 꼭 해서 그들이 마음을 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사시에 우리가 어떤 그 정말 네팔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체포하러 가자고 그럴 때 경찰과 군인들은 결국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재명을 체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천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천하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럴 때 이재명은 항복하고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